정말 애터미가 소비자 이익을 생각하는지 안 한지를 먼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단계라고 전부 다 나가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단계는 나빠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치약 2,900원짜리 치약 밖에 나가면 얼마예요? 안녕하세요. 네. 좀 더 해주세요. 진짜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초사업 설명을 맡은 강사 강승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비가 좀 많이 내렸더라고요. 지금 되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지금 감으로 갖고 계속 산불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또한 지금 애터미가 좀 우리의 인생에 이런 단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그 전산을 전공했어요. 컴퓨터를 전공해서 전산 쪽에서 한 15년 정도, 14년, 15년 정도 일을 했는데 잘 됐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굴곡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탄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탄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쭉 정말 평탄하게 잘 살았습니다. 잘 살다가 사업도 잘 됐었고요. 근데 계속해서 영원히 전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나중에 굶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불과 한 6, 7년 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 7년? 6, 7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했던 일들이 되게 잘 되고선 또 마찬가지로 매출도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또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애터미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각자 개인에게도 인생의 굴곡이 있고 삶의 변화가 계속 생기는데 우리의 사회는 어떨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변하고 있을까? 그 변화에 잘 맞춰 살고 있을까? 라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일을 시작했는지랑 그 다음에 굴곡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보면요. 자, 우리의 사회도 계속 변화를 해왔대요. 자, 제1의 물결에서 전기기관차가 발명되면서부터 뭐냐면 기계의 사용으로 인간 노동 과정에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었대요. 근데 이거를 끝났느냐? 자, 제2의 물결이 또 나왔죠.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또 마찬가지로 컨베이어 벨트가 구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생산 효율이 대량 생산까지 이어지면서 자,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분리시키는 계기가 됐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 시대 전까지만 해도 생산자나 소비자가 같은 저거였죠. 왜? 교환을 했으니까. 내가 대량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고 뭐 예를 들어 쌀이다 그러면 쌀을 생산하는 게 내가 먹을 것만이 아니고 그보다 좀 더 많으면 또 콩을 생산하는 사람과 바꿔 먹는 식의 그런 식이 됐었고 화폐가 발전하면서 화폐로다 이제 교환을 하고 계속 했던 부분이었는데 자,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또 컨베이어 벨트가 개발이 되면서 대량이라는 생산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공장이라는 부분이 만들어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는 그런 세상이 도래됐고요. 또 제3의 물결을 해서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발전했죠. 이러면서 뭐가 변했죠? 이때 변한 거 느끼시는 분 뭐가 변했다? 네?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뭐가 변했죠? 자, 데이터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예전에는 우리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저하고 같은 세대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가서 우리가 동사무소나 갖고 이제 주소 이전을 하잖아요. 딴 데로 이사를 가서 주소를 이전을 하잖아요. 그때 뭘 가져갔죠? 인감도 가져갔지만 거기에서 그 집안 우리 등본을 띄려고 하면 등본에 대한 자료가 페이퍼로 종이에다 다 적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비슷해요 저나. 비슷한 세대예요. 자, 그랬던 것이요. 2000년도에 그거를 전산화 작업을 했어요. 전산화 작업을 해서 그걸 컴퓨터에 데이터로 모으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장 한 장 종이로 다 보관되던 것들이 데이터라는 부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하나하나 타자를 쳤던 부분들이 종이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분실이 되면요. 끝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거 만들고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없어졌어요. 아니, 어디서든지 프린트하면 다 될 수 있었고요. 종이 이만큼 가지고 다니던 거, 자, 디스켓이라는 거 하나 가져가면요. 거기에 다 저장돼서 거기서 바로 출력을 할 수도 있는, 기존에는 복사라는 것밖에 안 됐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이 생기면서 기존에도 데이터는 있었지만 대량의 데이터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USB들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다 쓰시죠? 핸드폰에 저장 용량이 어느 정도 되시죠? 자, 64기가서부터 뭐 512기가까지 될 거예요. 그 양이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디지털적으로 그냥 그 문서로만 보면요. 한 개의 도서관 이상이 들어가서 남는 공간이에요. 데이터가. 그렇게 많아요. 예전에는 제가 전산 쪽을 일했잖아요. 네? 1기가에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2000년도까지만 해도 1기가라는 말은 쓰지도 못했어요. 메가 썼어요, 메가. 몇 메가, 40메가, 20메가. 막 그렇게 다양히 했던 것이 데이터가 그만큼 커지면서 그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그것이 개발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형성이 됐어요. 자,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면서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초연결 시대라고 해갖고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공지능이 만들어졌고 또 클라우딩 컴퓨터로 해서 정말 지역적인 제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넷에서만 연결할 수 있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꺼냈을 수 있는. 근데 예전에는 컴퓨터만 발전했을 때만 해도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노트북이 있어야만 됐잖아요. 지금은 뭐로 하죠? 핸드폰 하나 모든 걸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모든 시대가 싹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변화해야 되고 같이 따라가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림만 하고 집에서만 있었다면 이런 얘기는 사실 TV에서만 듣고 내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물 인터넷이다. 사물 인터넷이 뭔지 정확하게 아신다. 개념을. 예? 사물놀이죠. 자, 지금 이게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해온 거거든요. 지금 시대에 와서 엄청나게 많이 저거지. 예전에 혹시 집에 홈 네트워크라고 아시는 분? 홈 네트워크. 못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냉장고도 연결시켰고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외부에서 핸드폰으로다가 원격으로 해서 불도 껐다 켰다 하고 그 가스도 잠글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연결을 했었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유비쿼터스. 그게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06년도, 5년도 그때의 홈 네트워크에서 아파트에 홈 네트워크가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연결은 안 됐지만 집에서 인터폰 쓰는 거
관리사무소하고 인터폰 쓰던 걸 갖다가 외부로 인터넷을 연결하면서 홈네트워크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되게 편해졌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건 그 정도의 부분이지만 실제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것이 발달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물 인터넷 조금 더 발달되면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아시나요? 예. 지금 현재 반자율 자동차라고 하죠. 자, 반자율 자동차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것하고 특별하게 연결을 안 시키고 자체적인 센서를 가지고서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통신을 하는 거예요. 옆차하고. 옆차하고도 통신하고요. 뒤에 있는 차하고 통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다 제거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 요거 보시겠어요? 연결되고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진화되는 초연결 초지능 사회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 경계가 허물어진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경계 자체가 없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장을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이런 부분이 분리가 됐었고 그다음에 유통을 하는 사람은 가게를 하는 사람, 소비를 하는 사람, 판매를 하는 사람과 그 소비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저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시대적인 변화가 좋은 것이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질병, 전염병, 금융위기 등 원하지 않는 다양한 위기 상황이 발달하고 있대요. 어떤? 자, 시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살았던 시대가 변화하는데 나는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위협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접촉을 못하게끔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가 지금 3년 하고 끝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영원히 끝난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는 어떻게든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와도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대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마찬가지로 또 점점 살아가면서 나이는 연령층은 점점 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 초등학교가 혹시 없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건 저기 지방은 없어졌죠. 근데 서울도 없어졌대요. 대도시에도 지금 애를 낳지 않고 있대요. 그렇게 하면서 또 초고령화 사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0대에서 30대까지 뭐를 하죠? 공부를 하고 배우고 30대에서 60대까지 일을 해서 60대에서 80대까지 노후를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나요? 또 보실게요. 자,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게 어찌 보면 오늘 실질적으로 강의를 들으실 애터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애터미로서 이걸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 2030년 되면요, 직업의 30%가 AI로 대체된대요. 우리 지금 현재 직업을 다 가지고 계시죠? 물론 전업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30% 이상은 거의 없어질 거예요. 왜? AI로 다 대체가 되거든요. 지금 처음에 AI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세돌, 바둑은 도저히 대체가 안 된다고 했었어요. AI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대체됐잖아요. 이세돌이 한 번 이기고 나머지 다 졌죠. 그리고 뭐 2035 축의 전환이라는 책에도 보면 10년 후에는 지금의 세상이 없어진대요. 그만큼 변화가 빨리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전산을 했을 때 전산 공부를 하고 했을 때 6개월에 한 번씩 변화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근데요, 지금은요, 6개월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인간이 필요 없대요.
자, 암울한 얘기인 것 같죠? 정말로. 사람이 필요 없이 사회가 돌아가고 구성된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나이는 점점점 먹어가고 있죠. 고령화는 계속되고 있죠. 왜? 의학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암도 치료가 가능하다면서요, 지금. 돈이 들어갈 뿐이지. 돈이 많이 들어갈 뿐이지 치료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50대, 60대 은퇴해서 별 소득 없이 살아가는 기간이 30에서 40년. 기본이에요. 지금 100세까지 사는 게. 요즘에 상가집 가보셨나요? 가보시면요. 저 지방 가니까요. 98세? 100세?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70세에 돌아가신 분들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거더라고요. 장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고 노후를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노후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잠재적 하류 노인으로서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잠재적 하류 노인이라는 자체가 수입도 없고요. 그다음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요. 지금 진짜 의지할 사람 없어요. 저도 딸만 셋이 있는데요. 딸들하고 저하고의 관계는 서로 간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각자 독립돼서 서로 간에 피해 안 주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우리 딸들한테 그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진대요. 근데 거기에서 돈이 없으면, 저축한 게 없으면. 그래서 보니까 자, 직장인이 노후 대비를 하려고 하면요. 약 7억 정도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한테 저걸 해보니까 64.4%는 자금 마련을 못하고 있대요. 그리고 35.6%는 자금 마련이 가능할 것도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7억. 월급쟁이 7억 되게 힘들죠, 목이. 이거는 순수 저거예요. 현금으로 했을 때요. 내가 뭐 집 팔아서 7억 이거 아니고요. 응? 그래서 물어봤어요.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랬더니 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대요. 그런 부분들이 68%.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무엇을 해서 나의 노후를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하는 분이 22.2%. 아직 준비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해서 21%. 자, 빚이 있어서 19.3%. 미래보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해서 7.1%. 자, 요 밑에 부분처럼 현재를 즐기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돈의 자유도 있어야 되고요. 시간의 자유도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원하시나요? 네. 안 원하시는 것 같은데 원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된대요. 봐보세요. 자, 미래의 부자는 플랫폼을 소유했느냐, 플랫폼을 소유하지 못했느냐로 결정된대요. 그래서 0.1%의 플랫폼 부자가 나머지 99.9%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는 이렇게까지는 지배하지 않아요. 그래도 상위 10%가 20%가 80%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점점 더 경쟁적인 부분으로 치열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을 하나의 장으로 끌어들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플랫폼이라고 해요. 자, 지금 현재 소비와 판매가 구분이 되나요? 물론 구분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터넷상으로는 구분도 안 돼요.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거 있더만요. 당근마켓? 당근마켓에 보면 소비자가 구매자가 되고요. 판매자가 되고요. 판매자가 또 소비자가 돼요. 계속 이렇게 바뀌는 시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자몰 아시죠? 아자몰이 어찌 보면 오픈마켓이지만 폐쇄몰이거든요. 왜? 회원가입이 안 되면 거기에 있는 가격이나 금액을 볼 수가 없어요.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저렴한 건 되게 저렴해요. 그걸 저렴한 제품을 구매해서 역으로 쿠팡이나 다른 쇼핑몰로 올리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비자가 판매자가 되는 거잖아요. 또.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예전에 그 아자물 대표 누구죠? 한경수 이사? 대표가 와갖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분이 있다.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분들 정말 있대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100개씩 사갖고선 그걸 인터넷에 푼대요. 그래서 거기서 마진 10,000원씩 챙겨갖고 100개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요, 자,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을 하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어찌 보면 애터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여기 밑에 써놓은 건요, 제가 애터미라고 했지만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론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 이론이요, 딱 애터미하고 똑같이 딱 맞더라고요. 자, 한번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유통구조를 단순화와 광고비를 절감하고 소비자에게 가성비 높은 상품을 제공한다. 맞죠? 또 수당을 받기 위한 재구매가 아니라 자가 소비를 위한 재구매 활성화이다. 상품의 소비와 체험 그리고 이익 공유가 사업 활동이 된다. 정기 구매를 위한 비용적 부담을 줄인다. 소비자에게는 품질의 만족, 사업자에게는 탄탄한 사업 기반을 제공한다. 또 상위 1%가 아니라 중하위 소득 증대를 추구하며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실은 가장 큰 의미래요. 근데 이 뜻이 애터미하고 정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 빼고 애터미라고 그냥 이야기해서 넣었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소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오늘 아침에 이걸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자, 좋을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가 생활 속의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저희 오늘 생활 속 애터미 사용 제품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화장실 가죠. 화장실 가서 애터미 화장지 씁니다. 그리고 아침에 양치해야죠. 일어났으니까. 칫솔을 치약 묻혀서 칫솔 씁니다. 그리고 세안해야 되죠. 세수해야 되죠. 폼크레저로 세수하고요. 또 머리 감아야죠. 왜? 부시시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애터미 프로틴 샴푸로 머리 감고 트리트먼트로 머리 정리하고. 그러면서 말려야 되죠. 애터미 헤어 드라이기 있죠. 드라이기와 또 우리 타월이 있습니다. 스피너 타월. 타월로 머리 말려주고요. 그래서 욕실 나와서 또 좀 발라야죠. 또 피부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앱솔루트 스킨케어 토너 앰플 로션으로 얼굴 피부 케어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거 하고 나서 저걸 먹어요. 프로틴을 먹어요. 근데 프로틴이 빠졌더라고요. 생각하다. 그래서 아침밥을 잘 안 줘요. 집에서.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챙겨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몸 건강 생각해갖고 해모임 2포하고 유산균 1포 먹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높여주고 또 눈이 제가 또 수술을 해서 이게 잘 안 좋아요. 그래서 루테인 하나 먹고요. 루아잔틴으로 먹습니다. 루테인보다는 좀 강력한 걸로. 그러고 나서 소팔메토 하나 또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전립선공에 챙겨 먹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담배를 펴요. 흡연을 하다 보니까 비타민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타민 하나 먹고 이렇게 챙겨 먹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게 제가 아침에 오전에 사용했던 거예요. 제가 애터미를 제품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왜 쓰는지에 대한 부분을 진짜로 이제부터 회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쓰면서 돈이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왔어요. 여태까지 쭉. 사실 요거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애터미라는 회사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자, 애터미는요, 처음에 만들어진 게요, 콜마 BH라는 회사에서 만든 화장품과 해모임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애터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콜마 B&H는 뭐냐면, 자, 콜마라는 회사, 콜마의 기술 자본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합작해서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어디 거죠? 개인 건가요? 국가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 출연 연구소 기업 1호랍니다. 자,
정부 출연 연구소 기업 1호라는 거는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거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요, 국가에서 하는 뭐 연구소든 기업이든 이런 부분들이 사기업에 돈을 벌기 위한 뭔가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깬 게 어떻게 보면 연구소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뭐 방송국도 가지고 있고요. 자체 방송국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총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터넷 쇼핑몰, 회계 격리 업무 이런 모든 업무들은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다 진행을 합니다. 자, 애터미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우리가 기존에 전통시장, 마트, 인터넷 쇼핑몰 다 사용했잖아요. 거기서 뭐 썼죠? 우리가 필요한 생필품을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생필품을 사용하던 회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터미도 마찬가지로요. 인터넷 쇼핑몰이고요. 단지 회원가입이 돼야만 구매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건 지금은 이제 또 회원가입 안 하고도 구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쓸 생필품을 마트 체인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기존에 쿠팡,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뭐 여러 군데 쓰시던 걸 갖다가 애터미란 마트로 체인지해서 소비를 통해 소득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애터미가 이렇게 좋대요. 어떻게 좋냐면요. 대중 명품이란 말을 쓴대요. 뭐냐면 품질은 절대적으로 좋고요. 가격은 절대적으로 저렴한. 그래서 누구도 이 정도의 품질에 누구도 이런 가격을 판매할 수 없게끔 제품을 생산, 공급해 주겠대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애터미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꽂혔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 밑에 좋은 물건 싸게 팔면 고객은 몰려온다. 자, 이것은 애터미의 말이 아니고요. 유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 기본적인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이 품질이 좋고 싼데 왜 딴 데 가서 사요, 굳이? 거기 가서 사야죠. 그래서 애터미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4개의 품목을 한번 쭉 따져봤어요. 자, 대표 상품 중에 하나죠. 해머임. 연간 매출액이 1755억이래요. 팔렸대요. 1년 동안에. 근데 1년 동안 팔린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요. 6년 연속 단일 품목으로 판매 1위 했대요. 그리고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938억, 스킨케어 더페임 595억, 유산균 536억, 치약 316억 판매됐대요. 그래서 화장품, 앱솔루트 화장품이 어떤 거냐면요. 자, 애터미라는 회사는 화장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회사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화장품 부분만 딱 따져놓고 보면 매출 2위래요. 이 정도로 괜찮고 좋은. 이렇게 팔린다는 거는 우리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2위 하기 힘들어요. 소비자들이 선택해주지 않으면요. 이 일은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보이는 게 건강기능식 2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생필품이잖아요. 그죠? 근데 해머임이나 유산균 꼭 드셔야 되죠. 응? 해머임 왜 드셔야 돼요? 응? 면역력이 어찌 보면 면역력이 모든 만병의 근원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모든 병은 다 올 수 있습니다. 면역력 끌어올려야 되고 너무 높으면 떨어뜨려야 돼요. 자, 해머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역력을 높여주기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얘를 개선해서 정상적인 면역력을 갖게끔 해주는 게 어찌 보면 해머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산균 저희 제품보다 싼 것들도 있어요. 우리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찾아보면 더 싸요. 그런데 비교를 해봤죠, 저는. 그랬더니 그 종수도 틀리고요. 살아서 위까지 잔까지 가는 숫자도 틀려요. 정말 괜찮은 그런 부분들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 고객을 지향하는 애터미의 제품이래요. 자, 해머임이 처음부터 76,500원에 60%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처음 애터미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요, 60호 한 박스에 77만 원?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렸고요. 그 다음에 원가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생산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 관리 비용을 최소화로 줄였대요.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요, 30호에 76,500원에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것이 10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이 점점점 늘어나서 현재는 60호에 88,000원. 자, 76,500원 계속 판매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작년에 올랐나요? 작년에 어쩔 수 없이 원가가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년 전이나 지금에 왔을 때, 지금까지 왔을 때 금액이 안 올라간 게 있나요? 없어요. 다 올렸어요. 근데 어쨌든 원가 절감을 갖다 최대한 하면서 고객들한테 무언가 도움을 드리고자 애터미는 원가를 계속 다운 시키면서 포스를 늘렸던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 또 품질 보증 기간을 90일을 가져간대요. 자, 드시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내 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반품하시면 됩니다. 근데도 그렇게 반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품률은 업계 최저래요. 0.24%. 그렇게 하면서 또 국가에서 또 인정받았어요. CCM이라고요. 소비자 중심 경영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소비자 중심 경영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1차적으로 유통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뭐냐면 소비자에게 이익을 줘야 된다라는 게 유통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익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거를 갖다가 국가에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뒤에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애터미는요, 쓸수록 혜택이 쏟아지는 마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두 가지 마트몰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일관이라고 해서 애터미 제품만 판매하는 애터미몰 일관. 저는 일관이라고 보고요. 이관, 아자몰을 이관이라고 봅니다. 자, 이관에서 무엇을 파냐? 애터미란 메이커가 아닌 다른 타사, 삼성, LG, 신라면, 기타 등등 모든 제품들을 다 판매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일관에서는요, 약 한 600가지 정도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아자몰은 약 7만 가지 정도가 지금 제품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애터미몰에도 제품들에 대한 모든 제품에 대한 금액과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아자몰은요? 아자몰도 마찬가지로요, 금액과 포인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좀 쇼핑몰이 많이 바뀌었어요. 좀 더 쇼핑을 하기 편하게 위해서 바뀌었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클릭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어서 제가 그거는 따로 표시는 안 하는데 모든 제품에 다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떠들었는데 좋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좋냐? 자, 보시겠어요? 자, 헤어룸이라는 데서 제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마 간장을 만들어요. 자, 다시마 간장 똑같습니다. 애터미에서 만드는 다시마 간장이 있고요. 또 인터넷에 쇼핑몰에 파는 다시마 맛간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조사가요, 똑같아요. 헤어룸이에요. 원료 똑같아요. 기장산 다시마 추출물 73%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몰에서는 1000ml짜리를 9,5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900ml짜리 100ml 적어요. 근데 11,000원에 판매해요. 그러면 자, 애터미라는 쇼핑몰 그냥 기본 쇼핑몰로만 보고 돈을 번다 뭐 한다라는 걸 다 떠나자라는 거죠. 자, 소비자는 얼마 이익 봤어요? 여기서 용량적으로 10% 이익 봤죠. 금액적으로 1,500원 이익 받잖아요. 이래서 애터미가 소비자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어떻게든 주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또 이것만 있냐? 라면. 똑같아요. 세럼식품에서 감자라면, 감자로 만든 채식라면. 생산 제조사가 세럼식품 똑같아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개당 단가를 따지면 1,242원, 1,370원. 여기서 바로 이익 가는 거잖아요. 라면 하나만 하더라도. 근데 한살림 같은 경우는 더 비싸요. 자, 이렇게 됐고요. 돼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수세미, 자,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데 수세미 파는데 있나요? A사가 판매하나요? 네. A사 판매하고 있죠. 자, 판매하는데요. 이렇게 이 수세미 하나마저도 향균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 기능성 제품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어때요? 3,200원.
자, 개당 단가 3,200원 되게 비싸겠죠. 근데 4개 들어있어요. 800원씩이에요. 이거에도 안전성을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탈취 능력이라든지 내열성이라든지 이런 하나하나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애터미 거 써야 되겠죠. 이것만이냐? 칫솔. 향균 칫솔이잖아요. 모두 골드모. 자, 금이 좋대요, 몸에. 왜 좋은지 아시나요? 그렇죠. 항균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금목걸이를 일반 그 도금 목걸이라면요, 여기에 알러지 생기고 발진 생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금목걸이 하면요, 순금목걸이 하면 발진 안 생겨요. 왜? 향균이 되거든요. 지가 자체적으로 균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금이 사람의 몸에는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런 칫솔모를 쓴 건데 하나에 얼마? 1,000원이 안 돼요. 1,000원짜리 칫솔 어디 있다? 있겠죠. 있겠죠. 저도 써봤어요. 써봤어요. 일회용 칫솔 써봤어요. 근데 칫솔 뭐가요? 치아 사이에 끼어요. 빠져서 끼더라고요. 네, 한 번 쓰기도 불편해요. 그거 절대 쓰지 마세요. 잇몸 다 상해요. 잇몸 스크래치 나서 다 상합니다. 그런데도 이거 990원에 팔고 있잖아요. 또 요거 스테인리스 316 소재 이거 저거잖아요. 그 혀 클리너. 되게 단순한 것 같잖아요. 근데요, 여기 보시겠어요? 국내 유통 스테인리스 제품 믿을 수 있는지. 스테인리스랑 다 똑같은 스테인리스 아니라는 거예요. 네? 중국산도 있고요. 베트남산, 인도산 이런 저거들 되게 많이 쓴대요. 근데 이게 결코 좋은 저거가 아니고 오염재료래요. 그런 부분 되게 많대요. 근데 우리는 316 스테인리스 소재를 쓰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6,500원인데요. 316 스테인리스 정도를 쓸 정도의 금액이면 약 10,000원이 넘어가야 된대요. 이렇게만 따져 본다고 하더라도 애터미를 써야 될까요? 다른 걸 써야 될까요? 응? 여기 애터미에 대한 애착이 없으시구나. 응?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애터미몰에 대한 부분이고, 자, 아자몰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아자몰 살펴보면 이렇게 또 구성이 돼 있어요. 또 뭐 정육, 수산, 농산, 스타일, 삼성, LG 제품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맞아 삼성, LG 제품 들어가 보면 이렇게 쭉 다 특가 제품들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한번 비교를 해봤죠. 요즘에 휴들에서 해갖고 옷 먼지 털어주고 뭐 하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제가 여기 제품명으로도 검색 안 했어요. 여기 보면 시리얼 넘버, 모델명 나와 있어요. 모델 넘버. 모델명으로 똑같이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하니까, 자, 아자몰에서는 66만에 판매하고 있어요. 일반 쇼핑몰 67만 5천 원이요. 일단 15,000원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포인트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그러면 일단 소비자들은 무조건 애터미몰로 들어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죠? 또 그래서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에어컨을 또 한번 봐봤어요. 자, 삼성전자에서 삼성 에어컨인데요. 똑같이 모델 넘버 똑같은 걸 클릭해봤어요. 자, 애터미에서 96만 1,000원.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만 원, 105만 원. 차이 나죠? 여기서도 한 10% 이상의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인터넷몰에서 최저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배송이나 그런 부분, 설치 부분 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카카오톡에 선물 많이 보내시죠? 아자몰이 똑같이 다 있더라고요. 이 쿠폰 다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 제가 지난주에 아시는 분이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케이크하고 커피 세트 보내주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단지 카카오톡으로 보내느냐 문자로 보내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또 생활 서비스에서 교보문고, SK텔레콤, 뭐 에디트캡스, 야놀자, 자동차 보험 등등 다 들어와 있어요. 자, 바꿀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죠. 그죠? 우리가 생활 속에 쓰는 것 중에 바꿀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것만 바꾸시면 된대요. 그러면 이게 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21년도에
각자 회사들에 대해 제품 원가 산출. 자, 우리가 지금 저렴하게 파니까 제품 품질이 나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원가를 한번 봤어요. 자, 애터미, 자, 매출 원가 47.2%, A사 37.8%, N사 35.5%, H사 14.8%. 자, 매출 원가가 높다라는 건 뭐죠? 그쵸? 품질이라는 제품에 대한 원료 자체가 굉장히 다른 제품에 대해서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수당이라는 부분이 있죠. 수당은 다 똑같아요. 34.9%, 35%를 다 넘어가잖아요. 왜? 여기에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합법적인 회사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판매 관리비. 자, 우리는 이 매출 원가를 늘어난 만큼을 어디서 줄였냐면요. 요 판매 관리비하고 기타 비용에서 다 줄인 거예요. 다른 데들 막 5%, 10% 쓸 때 우리는 2.4% 쓰고,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 30%씩 쓸 때 우리 15%로 줄인 거예요. 이렇게 줄이면서 원가를 그만큼 낮출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만 보시면 정말 애터미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엄청나게 좋은 제품들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웬만한 회사들은 다 30%예요. 30%, 인터넷 쇼핑몰에 나와 있거나 뭐 마트에 나와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원가 저거 비율 보면요, 30% 이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지 중간 유통 마진 다 떼어주고 나서 소비자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는 점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처음에 250억 매출로 시작했던 2009년도에 250억 매출로 시작했던 회사가 글로벌로 나가면서요, 연 매출이 2조 2천억까지 뛰었대요. 성장세 계속 있는 거 맞죠?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12년, 13년 동안 단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해 나가고 있고요. 해외 글로벌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대요. 지금 현재까지 25개국, 한국을 포함해서 25개국 나가 있고요. 앞으로 2025년까지 35개국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글로벌 사업인 거 맞죠? 이 글로벌 사업에 대한 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왜? 시장 크기냐 아니냐. 시장 크기에 비례하거든요. 또한 이렇게 글로벌로 나가면서 다단계 판매 업계 최초 3억 불 수출탑. 우리가 다른 직종이랑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우리 사실은 삼성이 됐든 뭐 대기업들하고 비교할 때, 대기업 그 직원들하고 비교할 때 좀 쫄리잖아요. 그죠? 쟤네들은 잘 나가고 우리는 다단계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치약 칫솔 수출해요. 내가 해외로 전달하는 제품이 수출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올해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더만요. 수출 많이 하면 좋잖아요. 응? 우리도 산업의 역군이에요.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수출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3억 불 수출탑 수상한 회사가 100개가 안 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단계라고 막 손가락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에서 누적 수출이 10억 불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면서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애터미의 회사, 이런 회사라는 건 알았습니다. 자, 애터미 사업을 할 때 특징이 또 있대요. 우리가 애터미가 특징으로 생각하는, 강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두 줄 바이너리. 자, 우리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두 줄만 잘 키우면 된대요. 다른 데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두 줄 마케팅도 있지만 여섯 줄 마케팅, 여러 가지 종류가, 세 줄 마케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심플하게 두 줄이래요. 그리고 또 회원 가입을 할 때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 추천 수당이 없대요. 자,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으면 좋겠죠. 그죠? 좋죠. 근데 추천 수당이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는 게 좋은가요? 아니, 없는 게 좋은가요? 왜 없는 게 좋아요? 인맥이 없어요. 인맥이 없어요. 누구예요? 본부장님 빼고. 맞아요.
추천수당이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는 인맥이 많고 내가 회원가입 시킬 사람이 많다라면 추천수당이 있는 게 당연히 좋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회원가입 시키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은 인맥이 없음에도 성공할 수 있는 이 애텀이기 때문에 추천수당 없앴어요. 그리고 무한 누적을 해준대요. 무한 누적은 뭐예요? 여기 써있죠. 소실적이 30만 될 때까지 소멸되지 않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수당을 받을 때까지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포인트가 그대로 누적된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일반적인 회사들을 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인데 아니면 일반적인 회사들 보면요. 다 소멸돼요. 월로 소멸이 되든가 연간 소멸이 되든가 다 소멸. 우리 항공 마일리지도 소멸되는 거 아시죠? 그거 써먹지 않으면 소멸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캐시백을 받는다고 하는데 캐시백을 받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들은요. 왜? 월까지 자, 예를 들어서 나를 기준으로 여기가 30만 포인트가 발생을 해야 캐시백을 돌려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 30일이 됐어요. 한쪽은 30만이 됐는데 한쪽은 28만이야. 2만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3월 달이잖아요. 이게 1월 30일이라고 해. 자, 2월 1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이 28만 30만 포인트가 제로가 돼 버려요. 근데 이걸 제로제로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2만 포인트 내가 제품을 구매할 게 있든 없든 간에 포인트를 채워야지만 이게 빵빵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강제적으로 사야 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강제 조항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한 누적이라는 부분이 또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더 늘려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여기 보면 진출 나라 모두 인정한다고 돼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한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캐나다 이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포인트를 갖다 전부 다 나에게 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글로벌 원마케팅이래요. 지금 설명드린 거 똑같아요. 자, 내가 한국에 있지만요. 지역적인 제한이 없어요. 시간적인 제한이 없어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오후 4시인데요. 미국은 몇 시죠? 거의 새벽 4시쯤 됐죠. 12시간 거의 차이 나니까. 그죠? 그러면 한국에 맨 위에 여기에 누군가 미국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 밑에서 한국에서 제품을 샀어요. 그렇게 되면요. 미국 사람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그대로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적인 제한이 있나요? 시간적인 제한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원마케팅은 또 하나는 뭐냐면 자, 한국이라는 시장으로 하나를 딱 극한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글로벌로 해서 원마케팅을 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전부 나의 고객이 가망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시장성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오픈했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10억이잖아요. 인구가.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시장성이요. 2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한국에 비해서. 이렇게 한 나라 오픈할 때마다 시장성은 점점점 커지는 거겠죠. 수당의 상한선. 자, 상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좌에 5천만 포인트, 위에 5천만 포인트. 저건적 포인트가 5천만 포인트일 때를 맥스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 좌측에 5억 포인트가 떴어요. 우측에 5억 포인트가 떴어요. 그래도 5천만 포인트에 대한 돈만 캐시백만 돌려줍니다. 나머지 4억 5천만 포인트는 날아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맨 위에 있는 분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날아가면 어떡해. 내 포인트인데. 자, 그거에 대한 뜻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렇고. 그래서 애터미는 4가지 수당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수당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수당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후원성인데요. 후원성은 매주 화요일 날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인 기준의 하위 회원의 매출 포인트를 하루하루 정산을 해서요. 소득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 얘기는 보시면요. 예를 들어 자, 나를 중심으로 30만 포인트를 적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립해야 되냐면요. 자, 애터미가 실질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써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써보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합니다. 치약도 좋고요, 칫솔도 좋고요, 샴푸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쭉 사다 보면 포인트가 쭉 적립돼서 나한테 30만 포인트가 적립되는 날이 오겠죠. 왜? 생필품이니까 계속해서 쓸 거 아니에요. 치약 떨어지면 안 써요? 쓰시죠. 그렇게 하면서 자, 내가 만족했어요. 품질에 만족하고 가격에 만족해서 나의 지인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너도 회원가입 해갖고 한번 써봐.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동생, 나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썼던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또 마찬가지로 써보겠죠. 써보다 보니 괜찮아. 그럼 나도 한번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소개를 합니다. 자, 아까 우리는 바이너리 구조라고 했어요. 자, 두 줄 마케팅을 했어요. 나를 비롯해서 내 밑에는 바로 밑에 하위에는 딱 2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또 누군가를 회원가입을 시키고 싶다 하면 어디? 이 사람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요 누군가의 밑에. 그래서 또 이 사람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갖고 제품을 사용하네요. 이렇게 제품을 사용한 것들을 자, 나를 기준으로 좌측 그룹, 우측 그룹 2개의 그룹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제품을 산 포인트를 전부 다 합쳐요. 내 동생이 산 거, 내 친구가 산 거, 뭐 우리 부모님이 산 것들 해갖고 다 합쳐요. 그렇게 해서 좌측 그룹의 포인트를 다 합치고 우측 그룹의 다 포인트를 다 합쳐서 30만, 적은 쪽 기준입니다. 적은 쪽 기준으로 30만 포인트가 되면은 점수 15점이라는 점수를 주면서 약 6만 원의 캐시백을 돌려줍니다. 자, 6만 원은요, 제세 공값을 띈 거예요. 주민세하고 가건세가 3.3% 띄고 주니까 한 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원마케팅은 한국에 있는 내가 시작을 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인맥들 쭉 연결하다 보니 미국에서도 나오고 캐나다도 나오고 뭐 중국에서 나오고 그런데 요 밑에 중국에 있는 회원 누군가가 앱솔루트 화장품 한 세트를 구매를 했다. 그러면 포인트는 10만 포인트 발생합니다. 당연히 본인한테 샀으니까 본인이 포인트는 가져가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 위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10만 포인트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이게 무한 단계예요. 단계에 제한 없이 포인트는 똑같이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PB 나를 기준으로 좌우에 30만 포인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30만 포인트가 발생했을 때 6만 원. 그런데 이런 회원들이 나와 같이 쓰는 사람들이 딱 극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죠. 무한 단계로 계속 내려간다고 했죠. 그럼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포인트는 발생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70만 포인트가 발생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나의 하루의 일당은 12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늘어나서 5천만 포인트가 되면 상한선이라는 선을 딱 두고 이 이상의 후원성은 못 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이 5천만 포인트까지 간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좀 연결되는 구조인데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우리 같은 사업자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퍼센테이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몇 프로요? 그렇죠. 아까 관리수당에 34점 몇 프로를 줬었잖아요. 35%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상한선을 안 정해놨다고 하면 이 밑에 올라오는 포인트 아까 5억 포인트 있는 사람은 얼마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의 100배를 받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퍼센트는 똑같이 정해져 있잖아요. 풍선 효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받은 만큼 이 사람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요. 우리는 돈은 점수제로 해서 줘요.
그래서 15점서부터 시작해서 300점이 맥스예요. 자, 15점과 300점의 차이는 갭은 20배예요. 자, 포인트의 차이는 몇 배 나죠? 30만 포인트가 5천만 포인트, 166배예요. 실질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여기 30만 포인트에 36만 원일 때 5천만 포인트가 되면 6만 원 곱하기 166배가 돼야지만 정상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또 역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5천만 포인트에 130만 원이면 30만 포인트일 때는 얼마여야 될까요? 166분의 1밖에 못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몇천 원이에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보상 플랜을 만들어 놨느냐? 자, 네트워크는 생활 속의 네트워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내가 계속 제품을 바꿔가면서 쓰려고 하면 바로바로 다 바뀌나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의 힘들겠죠. 그죠? 돈을 받아가는 율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루에 일당을 그래도 6만 원 정도는 줘야 생활 내가 기본적으로 쓰고 하는데 필요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6만 원이라고 책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하루에 일당이 130만 원 되면 월간 얼마죠? 네? 3,400만 원인가 되는 거로 제가 계산을 했었거든요. 월 3,400만 원 가면 거의 못할 거 없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준으로 위에 처음에 초창기에 시작했던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보상 플랜이 어떻게 보면 애터미의 보상 플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래서 소득의 상한선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직급수당. 자, 비즈니스 파트너를 키워내고 팀을 관리하는 능력을 15일 단위로 평가해주는 보너스 수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후원수당은 기존에 그 30만 포인트를 기준으로 준다고 하면요. 그 외의 것들, 그거는 그대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또 직급수당이라고 보너스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주냐면요. 요렇게. 자, 첫 번째 직급은 판매사라는 직급을 주는데요. 250만 좌우로 250만 포인트가 되면 판매사라는 직급을 주면서요. 약 월 한 200 정도 상반기 하반기 요거 다음 장으로 볼게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자, 우리는 한 달에 직급수당을 두 번으로 나눕니다.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 두 번으로 나눠서요. 자, 후원수당대로 그대로 다 받아요. 그리고 그 후원수당 받은 포인트를 전부 다 좌측 우측으로 합칩니다. 그래서 합친 포인트의 값이 1일에서 15일 사이에 250만 포인트가 되면 판매사라는 직급을 주면서 보너스 수당으로 직급 수당을 50만 원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두 번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한 달을. 두 번을 합치니까 50만 원에서 100만 원 받는 게 곱하기 2에서 월 200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는 게 직급 수당, 판매사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또 6개의 직급이 있거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가 6단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부터는 포인트가 아닌 조직 수당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같은 내가 세일즈 마스터인데 팀장이 되려고 하면 나와 같은 세일즈 마스터를 좌측 우측에 두 명을 만들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쭉 올라가는데요. 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는 아까 말씀드린 나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에 250만 포인트를 발생시키면 약 100만 원 받고요. 처음에 첫 프로모션을 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해머임 한 박스 하고요. 더페임 한 세트, 그다음에 이브닝 케어 4종 한 세트를 주면서 축하금으로 축하한다고 이렇게 선물을 첫 번째 주고요. 자, 두 번째 아까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려고 하면은 나와 같은 세일즈 마스터를 좌측 우측에 두 명을 만들면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서 현금으로 100만 원 포상 주고요. 나머지 해머임과 더페임과 이브닝 케어 4종을 선물로 줍니다. 이게 프로모션이에요. 이건 한 번밖에 안 줍니다. 그 다음에 했다고 해서 또 주지 않아요. 한 번만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샤론 로즈 마스터는 나와 같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였잖아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양쪽 좌우로 두 명 만들면 현금 200만 원과 해외여행 직계가족 여행권 2매를 줍니다. 요 스타 마스터는 나같이 샤론 로즈 마스터를 좌측 우측으로 두 명 만들면 스타 마스터가 되면서 이때는 현금이 좀 더 올라갔죠. 1,000만 원. 현금 1,000만 원에 해외여행 직계여행 가족권 4매. 로얄 마스터. 자, 직급들은 다 똑같이 다 올라갑니다. 내가 됐던 직급을 갖다가 좌우로 두 명 만들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혜택 주는 것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마지막만 하나만 볼게요. 자, 임페리얼 마스터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인데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려면 좌측 우측으로 크라운 마스터 2명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연봉이요. 연봉이 아니고 월 1억에서 2억 정도를 벌 수 있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10억 포상을 줍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여행권 9박 10일짜리 줍니다. 승용차 지급해 줍니다. 대형 승용차입니다. 에쿠스. 살 수 있는 돈을 준대요. 차를 주지 않고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후원 활동비로 월 1,000만 원 쓸 수 있는 카드를 주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 어서 약 한 250만 원 월세 되는 그 오피스텔 주고요. 대형 승용차에 또 내가 직접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운전기사와 비서까지 딸릴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현금만 딱 따져보면요. 세일즈 마스터는 현금 없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총 합쳐보니까 13억 6,30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적금을 붓는다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됐거든요. 여기 영상 하나만 보시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애턴이 안 하더라도 치약 칫솔 사요 안 사요? 사지요. 화장품 사요 안 사요? 사지요. 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게 할인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동네 가게나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 돈이 어차피. 그런데 그 돈이 애텀이 못 들어와. 그런데 치약 칫솔이 다른 데보다 더 비싸요, 싸요? 싸요. 치약이 팔뚝만한 게 애기 팔뚝만한. 원래 이렇게 장타꾸들은 뻔히 좀 있어.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그래서 애기 팔뚝만해. 그래도 좀 양심적이잖아요. 지 팔뚝만 하다고 안 하고 애기 팔뚝만 하다고 하잖아. 그래서 200g짜리가 2,90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치약은 어디를 가든지 뭐 3,000원, 5,000원 하잖아요. 기능성 치약이 되면은 이제 약국에서 파는 거 이렇게 줄어들어. 프로폴리스 들어가고. 근데 그게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기능성 치약인데 200g짜리를 3,000원에 팔면 일반 치약보다도 무조건 싸. 그럼 써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손해보는 거 없죠? 그래서 소비만 하더라도 손해를 안 본다. 매매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소비자 이익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통사업을 할 때는 소비자 이익의 원칙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가지고 판단하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 치약 칫솔이 990원이야. 그럼 칫솔은 보통 얼마예요? 2,000원, 3,000원 해.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마트에서 한 개 살 돈을 가지고 애터미에서는 2개를 산다. 사는 순간에 꽃배기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소비자. 그래서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여기 집약해서 딱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애터미가 소비자 이익을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단계라고 전부 다 나가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단계는 나빠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치약 2,900원짜리 치약 밖에 나가면 얼마예요? 소비자 이익이 되나요 안 되나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분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목소리의 힘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느낍니다. 그 소비자를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은 애터미의 사업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가 내가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상대방이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 가슴속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큰 목소리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애터미는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실은 해야 돼 말아야 돼 선택이 아니에요. 이게 X가 옆으로 갔네. 선택이 아니고요. 정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비자가 됐건 사업자가 됐건 애터미는 분명히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고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 가지고요. 승승장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